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3.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광털풍뎅이. 두 분의 재회. 26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셔와 아버지와 합장하기로 했다. 이장이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서 아버지 장례를 모신 후 따로 이장을 하자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장례지도사께서는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난이도나 비용이나 시간의 측면에서나 훨씬 수월하다고 도와줄 수 있으니 이번에 함께 모시자고 권했다. 장례식장을 비울 수 없어 사촌 형님께 파묘에서 화장까지 이장에 관련된 일체의 일들을 부탁했다.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등본, 위임장 등등 수많은 서류가 필요했다. 사촌 형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서류를 들고 시골 관공서와 파묘 현장, 화장장을 뛰어다녔다. 어머니는 밤 10시가 다 되어 사촌 형님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빈소에 도착했다. 형님에게 넘겨받은 어머니의 유골함이 아직 따뜻했다. 아닌 줄 알지만 엄마의 체온이려니 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 옆에 어머니의 유골함을 모시고 절을 올렸다. 이제 정말 양친을 여인 고아가 되었구나 싶었다. 어머니가 안 계셨던 그 26년 긴 세월 동안 아버지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안쓰러웠다. 이제 두 분이 다시 만나 외롭지 않으실 테니 됐다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화장장에서 지낸 몇 시간은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다녀온 듯 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다 잠깐씩 멈추는 것 같았다. 시간이 정지되는 것 같은 그 순간들이 생경한 느낌으로 남았다. 연구차가 쉴 새 없이 들어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러 따라왔다. 그때마다 그곳에는 헤어짐과 안타까움, 두려움과 슬픔과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이 소진되어 마른 자리 위에 또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이 덧대지고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본 도시의 풍경은 전과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다. 세상은 원래 그랬다는 듯 거리는 여전히 활기 넘쳤고 차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그 안에 섞여들면 나의 슬픔쯤은 수영장에 떨어진 잉크방울처럼 순식간에 희석되어 버릴 것 같아 조심스러웠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26년 전 그때는 그런 세상이 참 많이도 미웠다. 근원을 알 수 없는 화에 갇혀버린 마음을 가누기 어려웠다. 어디든 미움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세상에 화를 내며 꽤 오랜 세월을 보냈다. 이제는 나도 안다. 나의 슬픔이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이 조심스러웠던 것은 그만큼은 어른이 되었다는 얘기일 테다. 그저 답이 궁금했다.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을까? 우리 아버지와 나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로 만났을까? 어디로 가면 언제쯤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를 정말 다시 만날 수는 있는 것일까 궁금했다. 그때는 뭔가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많이도 헤맸던 것 같아. 화도 많이 났었는데 큰 누나가 말했다. 나보다 훨씬 더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큰 누나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구나 싶었다. 49제를 지내며 알듯 말듯 한 법문이 몇몇 구절이 귀에 들어왔다. 그중 하나는 삶과 죽음은 가고 오는 것과 같다는 말이었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결국 우주 만물의 이치라는 것이다. 만남과 헤어짐은 그저 변화일 뿐이며 그 변화 속에서는 만났다가 헤어지지 않는 영원한 인연도 없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지 않는 인연도 없다고 했다. 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잠이 들고 깨는 것이나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처럼 그저 변하는 것일 뿐 다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사는 것은 곧 죽음의 근본이 되고 죽는 것은 다시 새로운 삶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삶과 죽음은 원래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49일 되는 날은 환생문을 열고 새 몸을 받아 새로 태어나는 날이라고 했다. 좋은 날이니 이제 그만 슬퍼하라고 했다. 잘 모르겠다.
그림책 사탕개서처럼 어린 시절 난 죽으면 다들 간다는 하늘나라라는 곳이 구름 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나도 죽으면 그곳에 가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이 49일 만에 환생문을 열고 새로 태어난다면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설령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삶과 죽음에 따라 존재의 방식이 변하고 형태가 변한다면 과연 누가 누구였는지 알아볼 수는 있을까 생각하니 헤어짐이 더욱 안타깝고 서러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같았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몰라도 헤어짐이 새로운 만남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이 우주 만물의 섭리라면 이제 헤어지게 되었으니 다음엔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했다. 그러니 이제 잘 가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곳에서 사랑했던 모든 것, 미워했던 모든 것, 이루었던 모든 것, 이루지 못한 모든 것 훌훌 털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다만 다음 생에서는 아버지의 삶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더 많이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꼭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는 것이 섭리라면 언제고 아버지와 나는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 그때 다시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하는 시간 웃음으로 채우며 지내리라 생각했다. 남은 자들의 시간. 시간의 강은 계속 흐르고 흐른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도 그가 강을 따라 흘러가는 배를 타셨다면 지금쯤은 꽤 멀리 가고 계실 것이다. 어쩌면 벌써 어머니를 만나셨을지도 모르겠다. 아버지의 옷가지와 신발을 정리했다. 그것들을 빨리 정리해야 세상에 애착 버리고 잘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옷가지는 서둘러 정리했지만 다른 유품 정리는 차일피일 미뤘다. 아버지와 함께 밥 먹던 식탁에서 오늘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아버지와 함께 타고 병원에 다니던 차를 타고 출근하고 아버지의 등을 밀던 욕실에서 샤워한다. 그러면서 문득문득 찾아오는 아버지 생각에 우두커니 서 있곤 한다. 내 인생에서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이제 고작 49일 남짓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생각나지 않을 수 있을까? 말없이 나를 쳐다보던 그 얼굴도, 밥은 먹었느냐 말 붙이던 그 목소리도, 서걱서걱 발꿈치를 끌며 마루를 걷던 그의 발소리도, 그의 베개에서 맡았던 그의 채취도 그립다. 한 번 더 그의 손과 발을 주물러 보고 싶고 한 번 더 그를 아버지라 부르며 꼭 끌어안고 사랑한다, 고맙다 말해보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떠나시던 그날처럼 햇살 좋은 가을날을 골라 단풍잎 곱게 물든 산책길을 아버지와 발맞추어 걷고 싶다. 아버지 생각을 하며 운전을 하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내를 보았다. 슬퍼하느라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이 보였다. 나를 걱정하는 아내를 보며 언젠가 저 사람과도 헤어질 날이 온다면 그날은 또 얼마나 아프고 안타깝고 슬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물음에 법륜 스님이 대답했다. 특별한 것 뭐 없다고. 사람이 사는 것이나 저 들판에 이름 없는 잡초가 사는 것이나 똑같다고. 태어났으니 그냥 사는 것이라 했다. 원대한 희망, 포부, 꿈, 목표. 이런 것은 모두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고개가 끄덕여졌다. 장례를 치르고 아내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만남보다는 헤어짐이 더 많은 나이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헤어질 일만 생각나서 서글펐다. 하지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우주의 섭리라면 함께 있는 동안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최선을 다해 행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쓰고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웃음으로 채우다가 헤어져야겠다고. 그러고는 또다시 만날 나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또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꼭 껴안고 등 쓰다듬으며 웃을 거다. 헤어지면 또다시 만나는 게 우주의 섭리니까.